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자화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상 자습서 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지금 영상은 보강 영상입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은 진행됐고 나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업을 빠진 아이들을 위한 보강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자습서 11쪽. 개념 알아두기. 가보자, 얘들아. 개념 알아두기인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모칸 1, 형광빛입니다.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모든 문학작품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네모칸 2, 그 다음에 자화상에 대한 제재 개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만. 얘들아, 먼저 기본이니까 이건 허겁사 문학작품 뭐라고? 감상 방법. 이거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잘 봐. 이게 뭡니까? 이게 뭘까? 이게 보기엔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텍스트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누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작가가 있겠지. 그리고 이 작품을 읽어내는 누가 있어? 독자가 있을 겁니다. 얘는 뭐라고? 작가. 얘는 누구라고? 독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작품 속에 반영된 시대가 있을 겁니다. 뭐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하자. 시대 상황이 반영됩니다. 시대 상황. 우리 이걸 배경이라 해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요소인데 잘 봐.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를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작가 측면에서 문학작품을 바라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 자체, 야, 뭐가 중요해? 작품이 중요하지. 작품 자체만 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독자 입장에서 이 작품이 나에게 주는 의미,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속에 반영된 이 시대 상황, 이걸 중점적으로 바라보겠어 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첫 번째, 작가가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냈냐, 이걸 뭐라 한다? 표현론적 감상 방법이라고 합니다. 표현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자가 이 작품을 읽고서 어떤 교훈과 감동,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자, 이걸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효용론적 감상 방법이라고 하겠지. 여기서 뭐라고 했어? 독자가 얻은 교훈, 감동,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니까? 깨달음, 그 다음에 뭐뭐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 뭐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대 상황이 작품 속에 뭐 있다? 반영되어 있다. 이걸 뭐라 그래? 반영론이라고 합니다. 반영론적 작품 감상 방법. 그 다음 합니다. 그 다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뭐만 볼 거야? 작품의 구조 자체만 볼 거야. 작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그 구조만 보겠어. 그게 바로 뭐야? 구조론입니다. 작품의 구조만 보겠어. 알겠습니까? 이 구조론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 절대주의적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절대론이라고도 해. 왜냐면 작품 감상하는데 뭐가 중요해?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작품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절대주의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총 몇 가지 방법이 찾았어?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다? 네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럼 질문할게. 이 네 가지, 이 싸가지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누겠다?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나눌 때 어떻게 나눈다?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어떻게 나누면 좋겠니? 그렇습니다. 요렇게. 이렇게일까? 이렇게. 좀 그렇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 바깥에 있는 거 하나, 작품 하나.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쪽을 작품, 내적 방법. 이쪽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작품, 외적 방법. 자, 다시 합니다. 이제 결말이야. 결론입니다. 끝. 문학작품 감상 방법 총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작게 보면 네 가지. 네 가지를 먼저 볼까? 작가 입장에서 생각한다? 표현론. 자, 그 다음에 독자 입장에서 효용론. 그 다음에 시대 상황이 뭐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반영론. 그 다음 마지막.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뭐만 보겠다? 작품 자체만 보겠어. 구조론.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크게 두 가지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 바깥에 있는 것들과 작품 자체. 알겠습니까? 작품 내적 방법, 작품 외적 방법.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1쪽.
교과서파 자소 보시기 바랍니다. 11쪽 네모칸 1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림 거기 그려져 있을 겁니다. 너희들은 좀 이따가 영상을 멈추고 저 그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 가보자. 읽어보겠습니다. 문학작품을 읽을 때에는 작품의 내용이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작품의 내용이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형광펜, 이걸 뭐라 한다?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또는 구조론입니다. 형광펜 별표. 또한 작품의 내용이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작품을 쓴 작가에다 동글뱅, 형광펜, 그 뭐라고 적어야 돼? 작가의 표현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형광펜, 배경이 되는 시대, 형광펜 치고 반영론.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작품인 독자도 이해한다. 독자에다 형광펜 치고 뭐라고 해야 돼? 표용론. 그렇습니다. 이라고 적어줘. 즉, 이제부터 뭐 그냥 읽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작가는 누구이며 왜 또 그렇게 표현했는지, 누구 입장이야? 작가의 관점이지? 이런 걸 따진 거 뭐라 한다? 표현론. 작품 속에 어떠한 역사와 현실이 반영된다. 어떠한 역사와 현실, 어떠한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느냐. 뭐야? 반영론. 독자가 그 작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독자가 작품을 읽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나는 이 작품에 감정이입했어. 여기서 이런 걸 느꼈어. 그리고 난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어. 이런 것들이 뭐다? 효용론입니다. 등에 통해 하나의 작품을 다각도로 감상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옆으로 가자. 오늘 해야 될 작품이 자화상이라 했습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은 너희들 알고 있을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윤동주에 대해서 잠깐 정리 좀 하고 들어가자. 지금 봐. 항상 윤동주가 나오면 반드시 같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육사. 우리 육사 시인 있지? 윤동주의 시집 이름 뭐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육사는 육사 시집. 두 분 다 어떻게 했다? 돌아가시고 나서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유고 시집이라고 합니다. 이거 몰라도 돼? 유고 시집. 유고 시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1940년대 저항 시인입니다. 근데 윤동주는 소극적 태도, 이육사는 적극적 태도, 그 다음에 얘는 여성적, 이라면 얘는 남성적, 얘는 부끄러움을 추구했다면 부끄러움을 통해서 뭐다? 이거 부자야. 밑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움을 통해서 옆에다 적자 자아성찰을 추구합니다. 여기까지 윤동주야. 그렇다는데 이육사는 어떠다? 의지적 태도.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윤동주와 이육사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작품 속으로 찾아보면 되겠지만 윤동주의 시는 거의 대부분 뭐한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아성찰 매개체가 등장하고 자아성찰을 통해서 긍정적 태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가 그렇게 진행돼요. 이육사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육사 시인은 실제로 자기가 직접 경상도 안동지방의 가장 정말 대단한 할아버지가 누구야? 이황 선생님이에요. 우리 안에 성리학의 대가 이황 선생님. 땅도 많고 부자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어디 갔나? 간도, 만주 이런 데로 가서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총 들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복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서 독립자금을 구해가지고 가다가 배에서 내리다가 잡혀가지고 중국 쪽에 감옥에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광복되기 직전에. 윤동주 시인도 마찬가지에 일본에 유학 갔다가 유학 갈 때 창씨개명을 하긴 했습니다. 왜? 일본에 유학 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근데 왜 유학을 하는데?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가서 유학하다가 유학에서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책도 읽고 하는데 불온 서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 그냥 잡아다 가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 마루타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한번 동주라는 영화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 좀 이따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영상을 멈추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재기관 하자.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자습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갈래. 현대시 필요 없고 자유시 동물뱅이, 서정시 동물뱅이. 자유시는 첫 시간에 좀 자세히 합니다. 자유시는 형식이 자유롭다. 그럼 형식이 정해진 시를 뭐라고 해? 대답해. 뭐야? 정형시입니다. 서정시 정했다 동물뱅이. 정이 뭐야? 정서. 사람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정서. 서정시입니다. 성격, 성찰적. 성찰 앞에다 적어줄래? 자아성찰입니다.
자아 성찰. 자기 반성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백적이겠지. 어조보자 자신을 성찰하는 차분한 어조. 제재,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우물에다 네모칸. 얘들아, 우물을 쳐다보는 순간 누가 보여? 그 우물 속에 내가 보이는 거겠지. 거울을 보는 순간 거울에 누가 보여? 내가 보이겠지. 그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 다음 가자. 특징, 평서문을 사용해서 평서문이란 평서형 종결 어미 뭐뭐다, 뭐뭐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런 평서문을 사용해서 산문적,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야기같이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 행동을 통해 얘들아 이거 중요합니다. 구체적 행동 네모칸. 좀 이따 수업할 때 할 겁니다. 구체적 행동 너희들 찾아야 돼. 뭐 우물에 갔다가 다시 밀어서 돌아갔다가 다시 그러서 갔다가 다시 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행동입니다. 그 화자의 심리 변화, 화자가 어떻게 심리가 변화하고 있는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갈래학습이라고 되어 있고 시상전개 방식 할 게 많지. 미안합니다. 왜? 이거 기본이니까 잡고 가야겠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직 이거 판사 안 한 사람은 지금 멈춰놓고 지금 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비켜드리겠습니다. 멈춰. 자, 다 적으셨습니까? 잘했습니다. 멈추지 않은 사람 앞으로 당겨서 다시 멈춰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쪽을. 문학 작품 감상 방법 총 몇 가지가 있었다? 4가지가 있었다. 몇 가지? 4가지. 그 4가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갈래학습니다. 기본 개념이니까 좀 시는 얼마 안 돼. 근데 기본 개념이 더 어렵네. 더 많은 거고.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서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하는 겁니다. 갈래학습.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 갈래학습인데 질문, 이 갈래는 어떻게 나눠질까? 갈래는 그렇습니다.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그 갈래, 교술 갈래 이렇게 이게 뭐야? 기본 갈래입니다. 이 기본 갈래 밑에 하위 갈래들이 있어. 서정 갈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시, 이거에 소설, 이거에 희곡,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 다음 질문합니다. 여기 뭐가 있니? 수필. 이런 것들은 하위 갈래입니다. 오늘 갈래학습은, 그러니까 여기도 웃겨. 갈래학습이라고 되어 있잖아. 오늘은 서정 갈래학습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정 갈래학습. 서정, 정서를 노래했다라는 뜻입니다. 시에서 그 중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뭘 하겠다? 시상 전개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좀 하자. 여기서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시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쪽에다 적을까? 자, 시 분석 방법이라고 해서 어떤 시가 나오더라도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시집을 딱 꺼내 들었어. 그리고 시집을 쫙 폈어. 근데 읽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안 되지. 우리가 중학교 다녔고 고등학교 정도 다녔으면 어떤 시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감상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야 그 즐거움을 느낄 거 아니야. 시를 읽는 즐거움. 맞지? 잘 봐. 시를 분석할 때는 첫 번째 1. 제일 먼저 누굴 찾는다? 화자 찾는 겁니다. 화자가 누구니? 화자가 누구야? 화자가 누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화자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서정적자 화자. 근데 화자가 중요한 시가 아닌 시가 있어. 이럴 때는 시적 대상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슴대길이 같은 시가 있으면 제목이 머슴대길이야? 그럼 그 시는 화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머슴대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화자가 중요하겠니? 머슴대길이라는 대상이 중요하겠니? 그렇습니다. 그때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화자도 찾으면 좋지만 누구? 대상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자를 찾았으면 두 번째는 시적 상황을 찾는 겁니다. 시적 상황.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 이걸 구체적으로 찾아야 주제를 찾기가 쉬워. 잘 봐. 시적 상황이란 뭐다? 이꼴 이렇게 적자. 쉽게 얘기하면 화자가 또는 대상이 화자가 놓여있는 구체적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다? 시적 상황입니다. 알겠니? 상황, 시적 상황을 찾아라. 세 번째, 어조, 태도, 분위기 다 찾을 필요 없습니다.
어조나 태도가 비슷한데 이 두 개를 찾으면 분위기는 거의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조 태도는 어디 찾나? 종결어미. 대부분 어조 태도 분위기는 종결어미 파트 제일 뒷부분 시행에서 제일 뒤쪽 끝나는 부분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그때가 찾아. 네 번째 주제 찾기입니다. 주제 찾기. 주제를 찾아야지 이제 다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제 찾기 이꼴 뭐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주제다. 알겠습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면 그게 바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들아 잘 봐. 화자 찾았고 화자가 놓여있는 상황 찾았고 거기에 대한 되는 어조나 태도를 찾았습니다. 그 세 개를 묶으면 뭐가 된다? 그게 바로 주제가 된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시 공부 방법입니다. 시를 분석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번엔 뭐 하겠다? 교재에 있는 관리학습에 서정관리학습에 뭐 있다? 시상 전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저 잠깐 멈추지만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관리학습 시상 전개 방식 두 번째 줄 네모칸 칩니다. 시상 전개란 네모칸 쳐 집중해. 시상 전개란 밑줄 칩니다. 시인의 생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질서에 따라 뭐한다? 이야기하는 거, 전개하는 거, 그거를 시상 전개 방식이랍니다. 가보자. 밑에 기승전결, 수미상관, 선경, 구정, 시간의 이름, 공간의 이동. 근데 얘들아 수미상관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수, 머리 숫자입니다. 앞쪽, 미, 수미, 꼬리 밑자입니다. 제일 첫 부분과 제일 마지막 부분이 비슷하거나 똑같으면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알겠니? 좀 이따 할 거야. 그 다음 내려갑니다. 선경, 후정. 이것만 알아도. 선, 앞에 선자입니다. 앞쪽에서는 경치를 노래하고, 그 다음에 후, 뒤쪽에 가서 뭘 노래한다? 그 경치에서 받은 정서를 노래하는 겁니다. 선경, 후정. 알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알아둡시다. 뭐, 수미상관과 선경, 후정. 이란 용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념학습 끝내고 지금부터 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지 못한 사람들은 잠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비켜드리겠습니다. 빨리 멈추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적었습니까? 지금부터 자화상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자습서 12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작가 소개하지 않을게. 바로 들어가자.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자 외딴 우물에다 네모칸 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나와있네. 형광펜. 자 성찰의 매개체. 왜? 자기 자신이 보여주는 것. 하늘, 그 다음에 거울, 그 다음에 우물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윤동주시에서 뭘로 작동한다? 자 성찰의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다. 그 다음 홀로 찾아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밑줄 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 행위의 의미는 뭘까? 그 행위의 의미는 자성찰 행위입니다. 전환, 성찰의 행위. 그 밑에 자, 그 우물 속에 비친 풍경이 드러납니다. 어떤 풍경일까? 볼까?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쉼표, 파란 바람이 불고, 쉼표, 가을이 있습니다. 가을까지 들어있네. 얘들아, 쉼표로 여러 가지가 뭐 되고 있어? 나열되고 있지? 이 나열되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그런 걸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우선 열거가 사용됐네. 그리고 또 하나. 밑줄 쳐볼까?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다라고 밑줄 쳐봐. 이 우물 속 풍경은 어떤 풍경,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지?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모습을 뭐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 중요한 건 묘사네, 묘사.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뭐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물 속에 비춰진 풍경입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잡겠습니다.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 이거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바람. 얘들아, 나 봐봐. 지금 이걸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공감각적 이미지랍니다. 뭘로 할까? 공감각.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시켜. 그래서 공감각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감각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오감각, 시각, 청각, 촉각, 구각, 미각 이런 것들이 있지. 근데 그 중에 그거 플러스 뭐가 있다? 그런 게 섞여 있는 걸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감각 두 가지 조건이 있어. 1. 뭐다? 감각이 2개 이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천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천이, 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이런 걸 뭐라고 하겠다?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 어떠한 감각이 어떠한 감각으로 변했다라고 하면 원래 있던 감각이 뭐냐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갖다 놓으려가 중요한가? 근데 그거는 뭐냐면 화자가 지금 보고 있거나 화자가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뭘까?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바꿔서 표현했니? 전이시켰니? 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 지금 우물 속에 뭐하고 있어? 우물 속에 파란색이 보이는 거야? 아니면 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우물 속에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야. 바람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중에 뭐니? 시각 아닙니다. 시각 아닙니다. 뭐야? 느껴야 되지? 촉각입니다. 촉각. 그래서 촉각. 내가 느끼고 있는 건 뭐야? 지금 촉각인데 그 바람을 어떻게 느꼈어? 어떻게? 파랗다. 시각으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촉각의 시각화 아니면 화살표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너희들 책 밑에는 촉각의 시각화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바람은 조심해. 뭐다? 촉각입니다. 알겠니? 좀 알아둬. 그 다음 합니다. 두 가지를 좀 별표 쳐놓고 여기서는 뭐다? 우물 속에 펼쳐진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풍경이 어떻다? 아름답고 평화롭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파란 바람. 파아라는 C가 그 다음에 바람은 촉각입니다. 근데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뭐야? 화자가 지금 보고 있거나 처해 있거나 아니면 느끼고 있거나 보고 있는 거 뭐야? 바람이지. 바람을 느끼고 있는 거야 뭐야? 촉각입니다. 근데 그 촉각을 어떻게 표현했다? 파랗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알겠니? 이런 걸 촉각의 시각화 뭐라 한다? 공감각이라 합니다. 하나 더 가겠습니다. 3년. 그리고 사나이가 있습니다. 잠깐, 우물물에 비친 사나이입니다. 그 사나이 누구지? 나지. 화자입니다. 화자 자신을 뭐라 표현했니? 샤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나이. 사나이에다 동글뱅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볼까?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고 했지? 현실에 초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나이라고 했습니다. 사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봐. 화자 자신을 뭐 했다? 화자 자신을 뭐한 표현? 객관화 시킨 표현입니다. 또 하나 더 객관화시켰다. 화자 자신을 뭐 했다? 객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화자 자신을 뭐 시켰어? 객관화시켰다. 그 다음 합니다. 근데 그 사나이가 있는데 중요한 게 있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형광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가엾어진다. 네모칸 쳐져있지. 걷다 적어 연민 동정 뭐 이런 뜻입니다. 연민. 그 다음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형광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진다. 형광펜. 질문합니다. 그 옆에 나와 있어.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 형광펜, 별표 칩니다. 미움, 연민, 미움, 그리움. 잘 봐. 우물, 이게 우물이야. 얘들아, 우물이야. 이게 우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쳐다봐. 쳐다봤더니 여기 여러 가지 자연 풍경이 있고 자기 모습도 이렇게 비치겠지. 그래. 근데 얘가 어떻게 처음에 미워서 어떻게 돌아갔어.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뭐야? 불쌍해. 연민. 그리고 와서 또 다시 보니까 뭐해? 또 미워. 그리고 다시 가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뭐해져? 그리워져. 잘 봐. 미워, 연민. 아니, 그리워지는 거지? 자, 이렇게 뭐가 되겠다?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됐습니까? 거기 봐봐.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입니다. 연민, 미워, 그리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 더 적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움, 연민, 미움, 그리움은 7번 봐. 이 과정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꼴보다 성찰의 과정입니다. 하나 더 자아성찰의 과정입니다. 또 하나 더 자아성찰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 가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자 여기까지
1년은 아니었습니다. 2년이지. 2년에 있던 내용이 어디에? 마지막 년에 그대로 와있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걸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유사하다. 유사하지? 완전하게 일체. 1년과 마지막 년은 아니지만 2년과 마지막 년 유사하지? 이런 걸 변형된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변형된. 근데 우리는 변형이라는 말을 빼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자? 여기다 적어볼까? 여기다 조그맣게 적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우면 되는데 너희들 필기 안 했을까봐. 변형된, 이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수미 상관 구조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처음과 끝부분이 같다라고 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수미상관 구조의 효과입니다. 효과 A, 효과 B, 효과 C 세 가지입니다. 좀 짧게 적어줄까? 자, 효과 A부터 적어보겠습니다. 효과 A는 얘들아,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뭐돼? 반복되지? 반복은 무조건 뭘 형성한다? 운율을 형성합니다. 운율 형성. 글씨 잘 봐. 운율 형성입니다. 두 번째, 얘들아, 첫 부분도 있고 마지막 부분도 있지? 그러면 안정되어 보일까? 약간 불안정해 보일까? 안정되어 보일까? 균형 잡혀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걸 구조적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왜 굳이 반복했을까? 왜? 주제 강조입니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수미상관 구조가 나오면 무조건 따라다닙니다. 세 가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멈춰놓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를 좀 마무리하자. 잘 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 다시 갑니다. 마지막 년. 우물 속에 달이 밟고 구름이 불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잠깐 여기까지. 우물 속의 풍경 그대로야. 어떤 그대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 그대로입니다. 그걸 묘사했어. 근데 마지막 형광펜치입니다. 추억처럼 사나이. 그냥 사나이가 아닙니다. 그냥 사나이가 아니라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아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그전에는 뭐였다? 샤나이. 있어. 안 썼나 여기에? 객관화 시편 샤나이. 근데 지금 뭐다? 추억처럼 사나이. 그럼 이렇게 정리해볼까? 잘 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나이였습니다. 사나이가 뭐가 된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됩니다. 그냥 사나이가 여기에 무슨 과정이 들어온다? 성찰의 과정이 들어온 겁니다. 자, 사나이가 추억처럼 사나이가 되는 과정에 뭐가 들어온다? 성찰의 과정, 자기 반성의 과정. 이 성찰을 이끌어내는 건 뭐다? 우물물. 여기 우물물. 이 우물. 알겠습니까? 시가 어려운 건 아니야? 어쨌든 그러면 추억처럼 사나이는 무슨 뜻이냐? 과거에 순수했던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과거에 순수했던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야? 스스로 화해했다는 거지? 넌 무슨 말이냐? 갈등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가보자. 다시 갑니다. 그 밑에 보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으면 추억처럼 사나이 형광펜. 그 밑에 물결칩니다.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제부터 다시 형광펜칩니다. 현실의 자아와 화해했다 동글뱅이. 난 내적 갈등 해소 형광펜. 갈등을 뭐였다? 해소되었다. 무슨 과정을 통해서?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추억처럼 사나이 바뀌었지? 과거에 순수했던 모습에 본연의 모습을 찾음으로써 다시 이끌어냄으로써 뭐했다?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봐. 이걸 성찰의 미워, 연민, 미워, 그리워. 이걸 성찰의 과정이라고 했지? 이 성찰의 과정을 내적 갈등의 과정이라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 좀 알아둬. 내적 갈등의 과정이나 성찰의 과정이나 동일합니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적어. 성찰의 과정 또는 내적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된다? 추억처럼 사나이의 본연의 모습, 과거 순수했던 모습을 뭐가 된다? 찾게 된다. 그럼으로써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시였다? 자화상이라는 시였습니다. 넘겨봐. 그 옆에 13쪽 보시기 바랍니다. 13쪽. 우물 속 풍경과 현실의 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 옆에. 거기에 대조에다 동글뱅이 칩니다. 대조란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점.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위에 거만 읽어볼까? 우물 속 풍경, 평화롭고 아름답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 어때? 부끄러움 느끼는 사나이, 초라한 자기 자신. 그게 어디에 보여? 우물 속에 보여.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시켜버립니다. 사나이라고. 어쨌든 한 사나이 부끄러운 모습, 현실적 자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 반성하지? 갈등합니다. 내적 갈등합니다. 그걸 통해 뭘 발견한다? 과거 추억 속 순수했던 자아의 모습,
추억처럼 사나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한다?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밑에 내가 중간 문제 2번 옆에 보시면 합니다. 좀 빠른 것 같아?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 2번 화자의 심리 및 태도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볼까? 우물에 찾아갔습니다. 우물에 비친 그 사나이가 처음에 어때? 미워.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다 생각하면 어때? 연민. 아, 불쌍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보니까 또 어때? 또 미워. 그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면 어때? 그리워진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다? 자아 성찰의 과정이다. 또는 자기 내적 갈등의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태도 변화입니다. 태도 변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나이가 뭐가 되는 거지? 추억처럼 사나이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내려와. 마지막 표현상의 특징 별표 3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세게 3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반복법 동글뱅이. 사나이란 쇼의 반복 밑줄. 사나이가 뭐뭐 비웁니다. 뭐뭐입니다. 라는 구절의 반복. 그 다음에 수미상관 구성, 네모칸. 자, 수미상관 다시 해볼까? 수미상관 3가지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지? 반복에 한 은율 형성. 두 번째 뭐지? 구조를 만든가. 세 번째가 뭡니까? 주제 강조제. 굳이 왜 반복했을까?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거법.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물 안에 풍경의 모습이 어땠다? 뭐뭐하고 열거. 나열되고 있지? 열거법입니다. 그 다음에 공감과 잘 봐.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변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변할 때 앞에다 무엇을 갖다 놀래? 무엇을? 쉽잖아. 뭐야? 화자가 느끼거나 보거나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걸 딱 갖다 놓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니? 어떻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니? 자, 화자는 우물 속에서 바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떻다? 파랗다. 그 바람이 파랗다라고 느낀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바람이 파랗다. 다시 말하면 촉각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뭐라 한다? 공감각이라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1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그냥 너희들이 해도 되는데 15쪽 목표학습 보시기 바랍니다. 여학생, 남학생, 유학생, 남학생. 근데 여학생 봐봐. 여학생 똑똑해. 가보자. 화자는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거울을 보듯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이건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는 행위, 아니 우물을 보는 행위, 쳐다보고 있는 행위. 그게 바로 뭐라? 성찰의 행위입니다. 형광펜.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 졸라 똑똑해. 그 다음 합니다. 남학생 봐봐. 네 생각 맞는 것 같아. 윤동주 시인의 시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잖아. 이 시에도 역시 자기 반성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 그렇습니다. 자기 반성의 태도, 형광펜. 그 다음 갑니다. 여학생 똑똑합니다. 진짜로. 보자. 나는 우물 속에 다리 밟고 구름이 오르고 라는 식구가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이 식구는 형광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시각적으로 뭐야?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 형광펜. 그 다음 마지막. 2연과 6연에서 반복되면서 2연과 처음과 마지막 가운데 이런 거 뭐라고 했지? 수미상관 구조라고 했지? 수미상관 구조의 효과를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안정감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왜? 이러면 더 얘기하죠. 반복에 의해서 은을 형성하고 있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 근데 이 학생은 뭐만 얘기했어? 구조적 안정감. 이런 무식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학생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남학생 별표입니다. 나는 이 시의 창작 시기가 일제강점기라는 고려 해설을 해석해봤어. 자, 창작 시기가 일제강점기다 네모박스.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까요? 이게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나머지는 너희들 읽으면 되는데 잘 들어. 시작할 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 있다? 작게 보면 4가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4가지. 작가 입장에서 표현론, 독자 입장에서 효용론, 그 다음에 그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보겠다는 거지. 이게 반영론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작품 자체만 볼 거야. 절대로. 또는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남학생은 그 4가지 관점 중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창작 시기를 보겠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걷다 적어놔. 반영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별표단. 반영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겠다.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자, 오늘 여기까지해서 모든 작품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18쪽과 19쪽에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빈칸 제외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이걸로 자화상,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